네,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전 세계에 대한 심리전입니다. 우리 사회만 이렇게 막 혼란돼 있고 분열된 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이 당혹, 고민, 분열, 갈등이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란의 그 발작을 좀 보죠. 5월 17일은 이란이 그러니까 쌍발작을 한 날입니다. 대환장 발작을 2건을 했는데요. 아다시피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공격해서 주 승합기를 파괴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기라고 하니까 터빈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는 제너레이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주승합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발전소에서. 이게 터빈에서 발생을 하는 그 전력이 전류가 들쑥날쑥하고 고르지가 않고 또 전압도 낮대요. 이거를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전류를 좀 평탄하게 만들고 일정하게 그리고 전압을 올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그걸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한쪽으로는 다시 발전소로 집어넣어서 발전소 내부가 전기를 쓰니까 발전소 전기를 쓰고 다른 쪽으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전력망 파워 그리드에 태워서 이제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작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제 비상발전기가 돌아갔대요. 그래요. 비상발전기 이제 지하에 이제 그 깊은 방카 속에 들어있대요. 상황이 위급할 때 돌아가야 되니까. 이는 이제 러시아가 2022년 8월 자포리지아 원전에 대해 저질렀던 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보고서 그 교과서대로 한 거예요, 이란이. 예, 이 발작이죠. 이런 짓 하면은 뭐 그 아랍 전체가 적으로 돌아가는데, 예. 또 IRGC가 대환장 발작을 했습니다. IRGC가 운영하는 통신사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타스님 통신이고 다른 하나가 파스 통신입니다. 호르무즈 광 케이블 통과비를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통과비를 빅텍에서 받겠다. 구글, 페이스북, 엑스닷컴, 뭐 아마존 등등에서 받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광 케이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통과비 안 내면 끊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그러니까 끊을 수도 있다. 그런 소리죠. 이게 왜 장난이 아니냐면 헛소리가 아니냐면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2024년에 이란의 꼬붕인 후티가 밥 알 만답 해협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홍해 맨 끄트머리에 있는 해협이죠. 한 20km 뭐 이거밖에 안 돼요. 밥 알 만답 해협에서 닻을 내린 상태로 선박을 운행하니까 닻이 바닥을 긁을 거 아니에요. 바닥을. 그래서 해저 케이블 3가닥이 끊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마구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이란 IRGC 발작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100기 항복을 요구하는데 대규모 지상군 침공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6차원 복합전쟁을 하니까 얘들이 머리가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꼬일 수밖에 없다고요. 공중폭격하죠. 해상봉쇄하죠. 그 다음에 경제제재 또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란 자산 동결하고 암호화폐 뺏고 그 다음에 뭐 그 솔레이마니 뭐 조카 딸 쫓아내듯이 이렇게 추방하고 경제제재 있고 그 다음에 협상하면서 내부에 비교적 온건파와 또라이들 사이에 쐐기를 박는 내부 분열 유도하는 작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자유혁명 불길, 그러니까 무장봉기 자유혁명 불길을 은근히 불씨를 던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차하면 호르무즈에 군사작전 해가지고 자유항행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6차원적인 그런 밀당 복합전쟁이거든요. 이거 복합전쟁입니다.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통상 100개 항복은 대규모 침공을 수반하는 거예요. 제가 왜 100개 항복이라 그러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내려놓고 호르무즈 자유항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란은 그러니까 수단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체제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죽는 자리 너 네 발로 들어와 이 소린데 그러려면 지상군 보내서 날 잡아 죽이시면 좋지. 그러지도 않고 지상군은 대규모 침공은 안 하고 그냥 목을 6면에 걸쳐서 6차원에 걸쳐서 목을 졸라 들어오니까 이게 머리가 돌죠.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이제 건데 그럼 이제 트럼프 전쟁의 본질은 이란에 대한 이 고도의 심리전이란 말이에요. 지배 집단 및 핵심 지지 세력에게는 야 너희 IRGC 또라이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몽땅 죽을래? 이게 한 10%쯤 됩니다. 이란 인구에. 그러니까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이 핵심 지지 세력이. 또한 이란 일반 대중에게는 야, 때가 되면 무장봉기 해야지. 무기도 제공될 거야. 이 메시지가 계속 가고 있고 모사드나 CIA가 이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 작업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뭐 2월 전부터 2월 1일경부터 했다고 치면 2월 28일 날 이제 침공이 시작됐고요. 공격이 시작됐고요. 그러면은 2, 3, 4, 5월 중순이니까 지금 3개월 반, 10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사람도 100일이 지나면은 뭐 고개도 들고 뭐 하잖아요. 예. 아마 고개 드는 게 100일 지나면 고개 들걸요? 예. 100일 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에 뭔가 지금 흐름이 있다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벌써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이란 체제 최대의 적은 이란 국민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죠. 또 이란에 대해서만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보면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일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계속해서 칭찬과 감사를 하죠. 예, 앞장서서 공격해줘서 고맙고요. 모사드가 엄청난 활동을 해줘서 고맙고요. 이 전쟁이 결국 중국을 겨냥한다는 것에 공감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언론들 보면요. 이란 전쟁은 결국은 중국을 겨냥하는 거다. 이건 반중 전쟁이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합니다. 국내 언론은 그 얘기 안 하지. 이스라엘 언론은 계속 그 얘기예요, 지금 요새.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견제와 경고가 있어요. 트럼프가 전에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많이 죽여갖고 협상 상대가 없어요. 이제 라리자니 같은 사람들까지 다 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 폭격했을 때, 야, 그 헤즈볼라가 공격할 때만 폭격해. 그리고 폭격하더라도 정말 정밀하게 해서 괜히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해.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마.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공격 준비하니까 트럼프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 I prohibited. 내가 공격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인데, 네가 뭔데 금지시켜. 예. I asked them not to attack.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라라고 내가 요청했다. 이 정도로 표현해야 되는데 prohibited. 금지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이나 이 3대 테러 집단, 그러니까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에 대한 그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원래는 들어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땐 단순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호르무즈 자유항행과 핵무기 내려놓는 것으로 이제 좁혀져 있다고요. 물론 항복문서에 그 두 개만 나올지 아니면 다른 것, 탄도미사일이나 3대 테러 조직에 대한 것도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항복문서가 과연 쓰일지도 모르겠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리전을 한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아니, 트럼프랑 같이 해서 시원하게 다 정말 뼈골이 빠지게 같이 작전을 해왔는데, 미국은 핵무기 없애고 무슨 호르무즈 자유항 항행하면 발 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이랑 그 3대 테러 조직 계속 맞서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 동맹 맞나 안 맞나 이런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타냐후 쪽도, 또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리전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미국, 유럽의 하이퍼 글로벌리즘 세력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심리전이죠. 이란 자유화는 친중과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죽음을 뜻합니다. 아니, 중국 뭐 남냐고. 아무것도 안 남잖아. 쿠바도 넘어지거든요. 쿠바도 중국 동맹국가 아니에요. 쿠바에 중국이 운영하는 미국 감청기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영토 할양이 없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영토 할양에 해당한다라 그러더라고요. cede territory, 그렇게 표현하는 평론가들이 있어요. 쿠바 안의 중국 기지에 대해서. 결국 중국 동맹인데 지금 쿠바가 꼼짝도 못하고 지금 넘어지는데 중국 아무 짓도 못하잖아. 베네수엘라에 중국이 물린 돈만 얼마야? 한 3, 4천억 달러 될걸요? 끽소리도 못했잖아. 베네수엘라. 엊그저께 트럼프 트루스 메시지에 베네수엘라 위에 미국 성조기가 싹 엎어져 갖고 거기에 51번째 주라고 박아가지고 이 트루스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중국 꼼짝도 못하잖아. 이란이 저지경 당하고 있는데 이란이랑 4천억 달러 딜을 쳤잖아요, 중국이. 이란 모든 거 다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걸 4천억 달러 가치로 삼아서 차례로 그걸 이제 원유로 받아내는 이런 딜을 쳤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이란 얘기에 2자도 얘기 제대로 못 꺼낸 거 보고 저건 패배다라고 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중국 패배다. 그럼 중국 이제 남는 거는 결국 러시아, 북한인데, 러시아는 전쟁 끝나게 되면 저거 어디로 튈지 몰라요. 중국풍으로 튈지. 지금 푸틴 베이징 와 있죠. 혹시 트럼프 만나가지고 시진핑이 무릎 꿇을까 봐 자기 배신하고
그거 이제 관리하겠다고 베이징에 지금 엄청 달려와가지고 이제 뒷작업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어요. 예. 푸틴이 살아있어도 저런데 저거 우크라 전쟁 결판 나고 나면 러시아가 어디로 줄지 어떻게 알아? 중국 품 안에 가만히 안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나라 사이즈도 있고 자원이 세계 최대의 자원 부국인데 이렇게 굴러도 먹고 살고 저렇게 굴러도 먹고 사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먹고 살겠냐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친중은 이제 완전 끝나는 거예요. 또 하이퍼글로벌리즘도 끝나죠. 하이퍼글로벌리즘의 핵심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인데 러시아 비즈니스는 푸틴이 밥통을 깼고 중국 비즈니스는 우크라 전쟁 때문에 중국이 절반쯤 밥통 깼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한 4분의 1쯤 밥통 깼죠. 그래서 간신히 밥통 살아남아 있는 거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 한 4분의 1 밥통 살아남아 있는 거 전부 대패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중과 하이퍼글로벌리즘이 다 죽는 거예요. 특히 하이퍼글로벌리즘의 해체주의. 이거 뭐 PC, 워크, DEI 이거 몽창 다 골로 가고 있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친중, 하이퍼글로벌리즘, 좌빨, 이 친하좌 이 세력이 이제 극악무도한 발악을 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 세상이 이제 없어져가는 생태계가 되니까 그 날씨 변화가 아니라 기후 변화라고요. 날씨 변화가 아니라 생태계 변화라고.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엊그저께까지 아열대였던 세계가 급작스럽게 빙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을 하죠. 메르츠 같은 자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 아이는 말이에요. 저기 미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안 하도록 내가 그렇게 충고할 겁니다. 그렇게 지도할 거예요. 느닷없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독일 수상 메르츠가 엊그저께. 이게 정신 발작이죠. 국민들한테 자기 아이 어떻게 가르칠 거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게 하등 정치적 이익이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독일 내에 반미 정서 불질러 가지고 이익이 좀 될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걸 조롱을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바로 이게 우리 날짜로 어저께 밤 11시 40분이에요. 18일 날 밤 11시 40분에 월요일 날 밤에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요. 만약 이란이 백기 항복하면 무기를 버리고 백기를 흔들며 항복 외치며 기어나오면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미국의 위대한 힘 앞에 무릎 꿇는다면 망해가는 뉴욕타임스와 차이나 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나 스트리트 저널과 아무도 안 보는 부패 CNN 등 가짜 뉴스 미디어들은 이란이 미국에 대해 매우 지능적이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을 게다. 똥멍청 민주당, 데모크라츠, 똥멍청 민주당과 언론은 정신실종 상태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서로 하니까 극심한 분열이 이제 국민 정치 심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시원하게 그냥 대규모 지상군 가서 그냥 막 문지르고 막 그러면은 뭔가가 좀 그렇잖아. 근데 이거 그게 아니라 6차원 아주 고도의 6차원 복합 전쟁을 하면서 밀당하면서 전부가 다 불확실성이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혹감을 느끼고 고민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렇게 양쪽에서 당기는 견인력에서 정신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잠시 생애 탈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이고요.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좀 해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절구독료도 납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결국은 어떤 종류의 정신적인 당혹, 고민, 분열, 갈등의 시대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영국의 토요일 날 초대형 집회가 열렸어요. 이런 것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란 전쟁이 일파만파로 번진 거예요, 전부. 5월 7일 지방선거에서 집권 노동당이 박살나고 강골 애국주의 개혁당 리폼 더 UK가 약진을 했죠. 그리고 5월 15일 날 런던에서 수십만 명 초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혁당 주도가 아니라 초강경 민초운동가 터미 로빈슨이 주도했습니다.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터미 로빈슨은 항공기술 학원 비슷한 거
5년짜리 훈련 코스를 밟긴 했는데 폭력 전과, 그다음에 중범죄, 사기, 그다음에 부도 상태, 이런 거에서 개인적인 삶이 매니지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마무시한 또 선동력과 행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터미 라빈슨이 이런 그 대규모 집회를 주도를 전번에도 몇 년 전에도 했었고 요번에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축구 광팬 모임의 하나에 깊게 관계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축구 광팬들이 좀 행동주의자, 행동파잖아. 그냥 우다닥하고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걔들은. 그래서 이거 풋볼 훌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핵심 동원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동원이 되잖아요. 전국의 축구 광팬들이 다 연락이 되고 이렇게 동원이 되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제일 무서운 건 축구 광팬들이야. 이게 완전 초강경, 이제 그 애국주의 이런 성향이에요. 게이 스타머가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54일 날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천과자 깡패들이 주최하는 집회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모르겠어요. 직접 들어보십시오. Tomorrow's march in London is a reminder of what we're up against in the battle of our values. The organisers, including convicted thugs and racists, are peddling hatred and division. 제가 참 수상에 저렇게 나와서 저것까지 읍소해야 될 처지니까 뭐하러 수상질을 하고 처자빠져 있는지 모르겠어. 빨리 내려오지. 아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런던에 꽉 찼습니다. 55일 날, 토요일 날. 런던에 꽉 찼어요. 토요일인가? 16일인가? 런던에 꽉 찼어요.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58일 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쯤 되지 않나?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10대 자살 특공대가 이슬람 사원을 습격하고 자살을 했어요. 비극적이죠. 17살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 출신과 그의 단짝입니다. 그의 단짝인데 이게 레슬링 선수예요. 머리를 평소에 길게 하고 다니까 여자같이 보이죠. 오른쪽 사진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머리를 푼 거고 왼쪽 사진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뒤로 이렇게 딴 거예요. 이슬람 사원을 습격해서 3명을 살해한 다음 집이 좀 사는 모양이에요. 샌디에고에서. 집에 있는 총 갖고 나왔어요. 엄마 차 몰고 나왔어요. 엄마 차 BMW인데 엄마 차 BMW를 타고 현장을 떠나서 몇 블락 이동한 다음에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모르는데 아마 둘이 같이 죽기로 했겠죠. 약속대로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총으로 사살하고 자기는 자살을 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레슬링 선수,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는 카인 클락이고요. 그 다음에 케일럽 벨라스케즈, 그 18살 먹은 단짝이에요. 2명이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수니 무슬림입니다. 여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영국에서도 보면 저런 폭력 전과가 있고, 그 풋볼, 축구 광팬 조직을 전국적으로 민초 동원을 할 수 있고, 개혁당보다 훨씬 더 살벌한 초강경 민초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막 그냥 그 영국 국기 흔들면서 애국 집회하고, 미국서는 17살짜리 애가 정말 애죠.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인데 자기 친구랑 같이 야 가서 이슬람 사원 습격해서 몇 명 죽이고 우리 자살해버리자. 그러고서 가서 그냥 일 저지른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치 심리가 크게 요동치면서 바뀌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로 그냥 온 전 세계 사람을 다 던져 넣은 거야. 트럼프가 지가 앞장서서 끌고 가면서 다 끌고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저울에 올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위대한 정오를 맞이한 순간입니다. 위대한 정오, Great Noon이라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참과 거짓, 선과 악, 옳고 그름, 생명과 쇠락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시점, 시대를 뜻합니다. 위대한 정오가 올 것이다.
라고 19세기 말에 유럽인들이 우리 유럽인, 우리 유럽 문명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자기 만족에 그냥 과도하게 취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 문명은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향한 그런 그런 그 쇠락해가는 과정이 축적이 되면 재앙이 닥치고 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했죠. 명번역으로 꼽힙니다. 근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안 하고 짜라두짜, 짜라두쭈라, 짜라두쭈라, 짜라두쭈라. 네 음절이니까 짜라두짜라고 그랬어요. 뭐 좀 뜻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 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그리스와 라틴의 시는요 음절수를 맞춥니다. 우리 시조처럼 우리 3, 4조, 3, 4조 하듯이 11음절인가 16음절로 맞춰요. 음절수로. 영시처럼 아분, 끝에 그 센텐스의 끝이 끝나는 한 줄에 행의 끝이 끝나는 단어로 발음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음절수로 맞춰요. 우리 시조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알저슈퍼하 자라서츠라 그러니까 독일어를 읽어보면 독일어 조금 하는데 뭐 아주 잘할 필요 없어요. 요새는 특히 번역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또 흥인하시면 독일어를 파일 구해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 보면은 이 음절을 넣었어요. 음절수로. 왜 그러냐면 니체가 이게 전공이 철학자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그리스 고전 문헌학자예요. 필롤로지스트예요. 그릭 필롤로지스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구 주제, 박사학위 연구 주제가 뭐냐면 호모의 일리아드가 민중의 집단 창작이냐 개인 창작이냐에 관한 건데 그 19세기 후반기에 지배적인 학설은 민중의 집단 창작이다라 그랬어요. 전승돼서 내려오면서. 근데 니체는 이제 그걸 문헌학자의 관점에서 문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서 이거는 집단 창작이 아니다. 이건 한 시인의 개인 창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호모라는 시인이 밝혀진 거예요. 한참 지나서. 그래서 그 주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 제출돼서 아직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그 스위스 바젤 대학의 석좌 교수가 돼요. 23살인가에. 23살에 석좌 교수가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 아직 통과 직전 상태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라 그리스 고전 문헌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음절수를 맞췄기 때문에 그리스나 라틴처럼 독일어를 가지고 음절수를 맞춰서 썼거든요. 군데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인데 이걸 번역을 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도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뭔 소리야? 제가 여기서 잠시 벤발 한 1, 2분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이제 그 self-righteousness, selbstgerechtigkeit 독일어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self-인증 공의. 내가 정의로다, 내가 공의로다. 그 공의 누가 인정했냐? 내가 인정했도다. 이게 이제 좌빨들의 로직이잖아. 그걸 맹공격을 하거든. 이 니체가 인간의 최악의 악덕이라고 봐요. 가장 악질적인 악덕이다. 그게. 그럼 인간의 최상의 덕목은 뭐냐? 진실 존중, intellectual integrity. 진실에 대한 용기, intellectual integrity. 그 지적 정직성이라고들 번역하는데 아니에요. 진실 존중, 진실에 대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검증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하고 자기 검증 회로가 돌아가는 거. 그게 인간의 최고의 그 덕목이라고 봐요. 니체는. 어쨌거나 이제 제가 뭐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니체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걸 왜 번역을 하게 됐냐면 어디 뭐 후배 집에 갔다가 저는 이걸 영어로 읽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상태에 이 책을. 그 누가 차라더스라 너가 영어로 읽고서 그거 좋아하냐? 나 좋아하는데 왜 그래? 내가 좀 미친 사람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 읽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정신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읽었어.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고립돼 있었고 정신적으로 혼란돼 있던 시대였거든요. 제가 1990년대. 근데 이제 한글 번역본을 보면 이런 게 아까 정의 얘기했죠. 거기 이제 문맥은 이거예요. 왜 셀프 인증 공의에 찌들은 자들은
왜 저렇게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분노에 들떠갖고 마구마구 연기를 내뿜지? 그 연기 제일 악독한 연기 나오는 게 뭐야? 밑에 숯이 살아있는데 위에 재에 덮인, 하지만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숯에다가 석탄을 부으면은 그 석탄이 타지는 않고 온 집이 일산화탄소 연기로 가득 차서 사람 질식해서 죽잖아. 그 셀프 인증 공의 주장하는 애들이 꼭 그 모양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롭다, 그러니까 공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왜 저렇게, 그러니까 그 엠버라는 건 어떤 상태냐면 영어로 안에 수치에 불씨는 살아있는데 겉은 재로 덮여 있는 거. 우리 옛날에 그 숯화로 방 안에 들여놓을 때 그거예요. 엠버에다가 석탄 부은 거 같냐? 그렇게 해서 연기가 나냐? 이 얘기라고. 그러면서 그 셀프 인증 공의를 비판하는 구절인데 번역본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정의로운 자들을 보라. 저들은 숯에 석탄을 부어 활활 타오르는 도다. 그런 대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니체는 관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따옴표가 없이 이렇게 그냥 붙여가지고 A라는 사람의 말, B라는 사람의 말, A라는 사람의 생각, B라는 사람의 생각을 막 짜집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 행위 누구의 생각, 누구의 말인지를 생각을 해서 우리말의 어미를 조절해줘야 돼요. A와 B를 그걸 살려내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따옴표 없이 마구 내갈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현대문학의 아주 거장인 코맥 매커시. 우리도 잘 알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원작이 중편소설이거든요. 그게 코맥 매커시의 작품입니다. 코맥 매커시의 작품을 보면 따옴표 없이 마구 A, B, C가 마구 이야기하고 마구 생각을 주고받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영어로 보고 있으면 이게 누구야 하고 한참 생각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피카소를 보면 하나의 화폭에 여기서 본 관점, 여기서 본 관점, 여기서 본 관점, 여기서 본 관점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죠. 그러한 그런 접근법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니체예요. 그리고 그 작품이 짜라두짜예요. 짜라두짜에 보면 그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생각과 말이 막 행을 바꿔가면서 섞여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전부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해놨어요. 국내 번역본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전부 한오라 하도다로 전부 다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걸레가 되죠, 책을.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짜라두짜를 읽으시려면 제 책을 읽든지 짜라두짜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사실은 제 책을 낸 다음에 좌빨들이 니체 장사를 안 해요. 그전에 니체 장사 엄청 했었어요. 더 안 해요. 제 책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영어본을 읽으세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다시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위대한 정오에 우리가 다 쓴 거예요. 다 저울에 올라섰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 안에서 그 정치 심리가 양쪽으로 찢겨지게 돼요.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예측하기 어려운 6차원 복합전쟁을 하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좌빨이 몽땅 들고 일어나서 저항하면서 온갖 스토리, 온갖 거짓말로 대홍수를 일으키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조금 나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은 첫째로 경제적으로 트럼프 노선에 의해서 우리가 덕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란 전쟁만 빼고 나면 엄청 덕을 봤어요. 이란 전쟁은 그럼 꼭 해야 되는 거야? 한국 입장에선 따따블로 해야 돼요. 제가 거듭 말하잖아요. 일단 첫째, 우리가 모든 사교는 다 종말론 떠들잖아. 지금 세상이 다 망해가는데 다 재산 갖고 오세요. 이거 아닙니까? 종말론을 신봉하는 자들이 저게 아포칼립틱 루나틱이라 그래요. 루비오는 종말론을 신봉하는 광신도 집단이다. 그렇게 해서 전체주의를 만들어놨고, 세계 2, 3위의 석유가스 매장량이에요. 아마 석유가 3위고 가스가 2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절친이야. 호르무스를 장악하고 있어. 중동 아프리카 테러 조직의 원화야. 탄도미사일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애가,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5가지입니다. 이런 애가 핵무장까지 해?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란 자유화돼? 그럼 중국이 완전히 풀이 꺾이고 북한이 그냥 얌전한 몸조심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엄청 유리하죠. 엄청 유리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생명의 길이 강화되는 거야. 번영의 길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지금 백모가 표현하듯이 표현은 잘 못하더라도 어렴풋하게 느끼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뭐 손보는 김에 그냥 확 봐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조금 말해보면 있어요. 언론에 이렇게 오염돼 있다가도 쟤들 저기 이번에 손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쟤들 손봐서 제대로 비핵화되면요. 중국도 얌전해지고 특히 북한이 얌전해져서 우린 좋아요. 그러면 그렇죠. 빨리 손봐가지고 확실히 분질러 버려야지. 뭐 이래요 다들. 저쪽 언론 믿었던 사람들도. 예. 그래서 이 근본 질문은 우리가 혹은 이 근본적 사고방식에 맞나 틀리나 이것만 검증하면 돼요. 우리는. 이 6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루비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마크 루비오가 뭐라 그러냐면 호르무즈 가지고 저 폐악질 떠는 거 보세요. 뭐 저런 애들이 핵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됩니까? 루비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그러거나 말거나 트럼프는 매일매일 언제나 밀당 6차원 복합전쟁입니다. 5월 19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상황실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에서 5월 18일 3시 1분에 오후 3시 1분 미국 동부 시간 트루스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 내일 즉 19일 날로 계획 잡혀 있던 공격을 잠시 중지시켰다.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심각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뿐 아니라 중동 국가 전체, 나아가 세계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결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이 타결안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포함된다. 일단 내일로 예정돼 있던 공격을 잠시 중지하지만 명령만 내리면 즉시 전면적인 full, 대규모 large scale attack 공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협상을 미뤄줬다가도 느닷없이 패기도 하고 경제 제재하고 해안 봉쇄하고 그 다음에 뭐 호르무즈 군사 작전도 감행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하니까 혼이 나갈 정도죠. 밀당 6차원 복합전쟁입니다. 이 혼이 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각자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쇠락의 길인가, 이 고민을 다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자신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다 끌고 들어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